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법원에 스쳐도 치명상인 핑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퐁을 단계로 나눠서 보면 중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놓치는 바로 그 단계가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 핑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맨 처음에 김용민 의원이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에서 아주 요만큼 운을 띄우죠. 지기현이 향응 접대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그 한마디에 주진우가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피해 쉴드를 치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탄압하던 방식이다. 구체적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이 사진을 깐 거죠. 민주당에서도 사진까지 깔 일이 없길 원했겠지만 주진우가 안 도와주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사진을 깝니다. 딱 2장. 입구 실내. 그리고 요 한마디를 덧붙이죠. 쥐기현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 이게 사실 핑퐁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초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주 정교하게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상대를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혹은 대법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이 앞으로 무슨 초식을, 무슨 카드를 낼지를 모르니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저 말 이후로 아닥했잖아. 자, 근데 어제 아주 다이나믹하게 상황이 흘러갔잖아요. 진짜 중요한 퍼즐이 누락이 된 채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16일 강남의 그 술집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각이 딱 들어가야 완벽하게 상황이 이해되는 겁니다. 윤리감사관실이 가서 CSI처럼 지문 채취하고 머리카락 주워가지고 DNA 식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DNA 감식처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10분이면 끝나. 지기현 왔냐? 누구랑 왔냐? 몇 번 왔냐? 얼마나 먹었냐? 99만 원 이상 먹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일에 현장 조사를 했어. 그런데 19일 어제 지기현이 사실 무근이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 야 별거 없다. 결론을 내고 그 의견을 지기현한테 주지 않았으면 지기현이 이런 입장을 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기현은 사진 있는 걸 몰랐어. 대법원도 몰랐어. 자, 지기현이 그런 것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관용적으로 봤을 때 생각조차 안 하는데 거길 갔겠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러면 저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겠죠. 안 갔다 했는데 간 사진이 나오면 빼박이니까. 근데 이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민주당은 얼굴 나온 사진이 있다고 했거든.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뒤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정면 의원이 어제 기자들 질의받으면서 마지막쯤에 대법원에 너무 힌트 주면 또 거기에 국한돼서 심사하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테니 하는 거 봐서 자료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얼굴 나온 사진은 진짜 있을 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기현 입장 내는 걸 보고 떠오른 장면이 지기현이 정면 돌파한 거잖아요. 심각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의대 파기환송 정면 돌파와 완벽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조의대도 초고속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기록도 안 보고 파기환송 땅땅땅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어쩔 건데 이거잖아요. 지기현도 마찬가지. 니네가 어쩔 건데. 자, 제가 앞에서 앞뒤가 안 맞다고 했던 부분. 민주당은 얼굴 나온 사진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기현과 대법원은 얼굴 나온 사진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음이 16일 현장 조사 그리고 지기현의 어제 입장 낸 내용을 보면 확실하다.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었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분명히 앞에서 핑퐁하는 과정에서 지기현 얼굴 나온 사진이 있다고 했거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얼굴 나온 사진이라는 얘기는 얼굴이 식별되는 것은 물론이고 김기표 의원이 공개한 룸사롱 장소와 지기현 얼굴이 나온 사진의 장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완전 오리발을 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진 한 방에 날아갈 발언인데 저걸 대놓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답은 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지기현이 간 주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다가 제보도 여러 루트에서 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기표 의원이 맨 처음에 공개한 사진은 분명히 템프로 샤르망이 맞고 어제 공개한 사진도 샤르망이 맞아요. 적어도 지기현 얼굴이 나온 것은 샤르망이 맞다. 또 어디 주점에서 찍힌 사진이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기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직무 관련자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지기현이 접대받았다는 가정을 하면 직무 관련자가 누구겠어?
당연히 검사 아니면 반대쪽 피고인이나 변호인 혹은 법무법인 관계자겠지. 방청석에 앉은 사람이 접대를 하겠어요?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하겠어요? 접대를 하면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보세요.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항범, 범죄가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트 구성.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받은 사람이 없는데 준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새끼 죽이고 싶어. 굳이 검사가 자기 돈 쓰지 않더라도 피고인 매장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쳤다고 검사가 그렇게 합니까? 검사가 판사 접대하는 상황은 판타지 소설에서도 안 나와. 둘이 같이 접대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에서 향응을 접대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지기현 사진에 찍힌 다른 사람이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건 같이 사진 찍었다는 거는 셋 다 받아먹은 놈들이거나 아니면 저 중에 준 놈, 받아먹은 놈이 세트로 있다. 고로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진이 공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첫째, 지기현이가 나한테 돈 준 놈 꼭 감옥 보내고 싶어. 내가 뇌물을 받아먹었던 자백을 해서라도 저놈은 꼭 감옥 보낼 거다. 이런 상황, 말하는 저도 어처구니 없는 개헛소리죠. 둘째, 반대로 모자이크 된 사람들도 자신들의 뇌를 자백하지 않는 한 사진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경찰서 가서 자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른 말로 하면 동기여진, 너 죽고 나 죽고. 그걸 아니까 쥐기현이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될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자체로 증명하는 거야.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조사 나간 이유도 뭐냐? 조사를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기현의 이 접대에 관한 사실을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해도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나 퍼져 있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지기현의 접대 향응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확인하러 간 거야. 즉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 나와도 지기현이 나락갈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냐, 이걸 확인하러 간 거야. 지기현 접대 정도의 심각성을 조사하러 간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현장 조사 후에 나온 지기현의 입장을 보면 빼박이지.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대법원 입장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보세요. 지기현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기회를 줬는데도 한번 해보자는 거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민주당은 논의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덫을 파고 있다가 걸리자마자 따닥 사진 공개. 딜레이가 없어. 지기현이 입장을 내자마자 바로 싸대기 쳐버리잖아요. 이건 뭐냐? 덫을 치고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걸려들 걸 100%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닥으로 사진 공개한 거야. 비유를 하자면 찌를 던지자마자 문 거야. 옳다구나 쫙 끌어올리면서 손만 느껴버린 거지.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따닥하지 않았으면 얘네들 입장 또 금방 냈을 거예요. 막 애매하게 소설인지 시인지 시적 허용해 가면서 입장 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지. 민주당이 또 뭘 가지고 있을지 이제는 모르거든. 아마 어제 지기현이 엄청 깨졌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생 거냐, 믿어도 된다며, 막 이런 얘기 나왔겠죠. 우리가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지기현하고 대법원이 뭣도 모르고 대가리 넣은 거야. 이제 함부로 대가리 못 넣지? 지기현 입장문도 자세히 보면 지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돌려 쓴 거예요. 그런 것 안 갔다 하면 빼박인데 텍스트 자체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잖아요. 네가 소주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는 거 누가 궁금해하냐. 네 취향을 TMI지. 그런데 굳이 신변 잡기식 수필의 느낌으로 그런 표현 살짝 넣어주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물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말은 갈 일은 더군다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굳이 저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라고 했던데 그러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네? 그런 시대에 재판받으신 분들 중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시대에.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만약에 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용이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고 통장 숫자가 찍히고 아니면 나라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재판장이 룸사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느 국민이 재판 결과를 믿겠습니까? 특히나 이건 윤석열 내란 혐의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한 재판의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사회적 갈등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치러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사람으로 보냐 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퉁쳐서 얘기하지 말고 내란이 없었으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조이대 직위원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져도 걔네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0%는 됩니다. 조이대가 절차 내규 싸그리 무시하고 파기환송했을 때도 나라 구한 조이대 판사님 이런 댓글들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건도 직위원 조이대 실드 치는 애들이 국민의 30% 무조건 된다는 거야. 왜?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이게 이유예요.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직위원 조이대 걔네들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솔직히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란을 옹호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의 빈도수예요. 적당히 발생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정치적 갈등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만한 사건들 혹은 발언들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왔던 것이고요. 맞고 틀리고는 상관이 없어. 민주당이 공격하는 편은 무조건 내 편인 거야. 그 30%는. 그래서 답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갈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저도 잘 아니까 그거 이준석이 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 위정자들에게는 욕을 해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증오의 목소리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이재명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빅텐트 정도가 거의 정치권을 뒤덮다시피 할 정도로 텐트가 커서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직위원 접대를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의 빅텐트로 끝나네요.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얘기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